네, 안녕하세요. 가축을 사육하고 싶으면은 가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축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것만 있다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축을 사육하는 곳에서 가축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뇨를 배출하지 않는 가축은 없고, 분뇨를 배출할 경우에는 환경이랑 위생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축 분뇨 배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데요. 이 가축 분뇨 배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설치 신고 수리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이 법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와 함께 법과 조례가 결합해서 어떤 곳에서 가축 분뇨 배출을 할 수 있는지, 결국 어떤 곳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가축분뇨법 8조 1항 1호,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호들이 있는데요. 1호가 대표적인 거니까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호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지역을,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분뇨법은 무엇이 주거 밀집 지역이냐, 어떤 경우에 생활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고시에서 이제 허가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렇게 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따라서 가축 사육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임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조례로 어떤 가축 사육을 제한할 지역을 정하게 되는데요. 환경부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례를 만드세요라고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이제 법규적인 효력은 없고요.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이제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다르지만, 그리고 또 그 조례 내용도 다 다르지만 대체로 좀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은 일단 절대 사육 금지 구역을 정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대로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상대 사육 제한 지역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5호 이상의 민가 밀집 지역에서 300m 이내에서는 소 사육을 금지한다. 라고는 식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5호인지 민가인지 몇 미터인지 어떤 가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수한테 이제 지정 고시 및 가축 사육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 군수는 지도에다가 이 해방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것에 따라서 지형 도면에다가 절대 사육 금지 구역과 상대 사육 제한 지역을 표시해서 이걸 고시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게끔요. 아,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내가 가축 사육을 할 수 없겠구나. 아, 이 지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요. 이 고시를 한 것에 따라서 배출 허가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뭐 배출 허가가 포함된 건축 허가를 해줄 건지 말 것인지를 이렇게 정하는 이런 형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지역이 절대 사육 금지 구역 내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축 사육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이 만약 절대 사육 금지 구역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 사육 제한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따져보는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 근처에 민가 5개 이상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5개가 밀집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축 사육을 하려는 지역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민가의 부지 경계
가지가 300m를 넘는지 안 넘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혹시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조례가 근처에 민가 5개가 있고 이 민가가 5개가 밀집해 있고 제일 가까운 민가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 사유들을 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들은 혹시 없는지를 따져봐서요. 만약에 근처에 민가 5개 이상이 있고 밀집해 있고 300m 이내이고 내가 사육하려는 지역이 그 다음에 조례가 허용하는 특별한 예외 사유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대 사육 제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절대 사육 금지 구역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대 사육 제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1등 배출 신고, 배출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출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축사를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까지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 법률과 판례가 특히 환경 이슈에 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제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육 금지 구역이 아니고 상대 사육 제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배출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축 사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환경 이슈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은 재량권을 행사해서 배출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축 사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은 가축 그 지역에서 내가 하려는 곳에서 분뇨 배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즉 배출 신고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가능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례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위헌적인 내용은 없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가축분여법 8조 1항 1호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해서 혹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이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조례가 위헌이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한다면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기초에서 사육 금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게 이제 법에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형 도면에 이 절대사육 금지 구역, 상대사육 제한 지역에 지정고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설령 조례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지역이 조례가 정한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형 도면에 지정고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고시를 해놓지 않고서 분수가 이게 그 지역이 조례가 정한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배출허가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 처분도 위법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민가가 5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민가가 무엇인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음식점도 민가냐, 무허가 건물도 민가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가가 몇 개 있다고 계산할 것이냐, 한 동에 다가구 주택이 5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민가 5개 이상이 충족된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건물이 5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조례가 이것을 정해놨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그냥 민가 5개 이상이라고만 해놓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석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개가 밀집해야 되는데요. 이 밀집도 조례에서 잘 기준을 정해놨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례가 뭐 예를 들어서 밀집의 기준은 민가와 민가 사이 100m로 한다. 이 정도로만 좀 애매하게 정해놨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 민가 1, 2, 3, 4, 5가 100m로 나란히 이렇게 진 경우에 이걸 밀집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민가 1, 2, 3, 4, 5가 지름 100m의 원 안에 있으면은 이때에 밀집한 거가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복잡한 논의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례 해석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이 100m, 조례가 정한 100m의 밀집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 민가 5개 이상 밀집 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어도 배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외 사유에 기해서 배출 허가를 해줬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대 사육 제한 지역에 해당됨에도 이 예외 사유가 정당한 것이냐, 위헌적인 것은 아니냐, 법령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리에 해당이 안 되면은 일흥은 배출 허가가 가능하지만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해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축사건축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가축분여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거, 안 해준 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가 또 다투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축 사육과 관련해서 가축분뇨법이 조례에 어떤 식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례는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 허가를 허가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또는 축사 건축을 허가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떠한 것들이 심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